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기준으로 코인을 고르는지 그걸 한번 제 기준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어제 알고랜드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알고랜드부터 보고 알고랜드를 예시로 들어서 어떻게 코인을 선택하는지 제 기준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고랜드는 지금 현재 일단은 현재 사이클만 한번 볼게요. 현재 사이클은 이렇게 하락 그리고 긴 횡보 구간입니다. 그 횡보 구간의 중간에 이렇게 한번 4단계로 올라왔다가 다시 횡보 채널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피보나치 레벨로 끊으면 지금 여기 채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신다면 이렇게 0.25 레벨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익절을 하면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사이클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그걸 한번 보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쪽 피보나치는 끌게요. 네. 지난 사이클을 보면 지난 사이클에서 이렇게 하락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횡보에서 이렇게 4단계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4단계를 지나서 이렇게 상승 구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이클은 이렇게 지금 하락 그리고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 순간이죠. 네. 지금 알고랜드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에 매집을 하셨다.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가 이때 기준이라고 친다면 여기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피보나치 레벨마다 나가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사이클에서 이렇게 레벨을 찍었을 때 반드시 이 레벨을 돌파해서 새로운 가격 발견 단계로 나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정점이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레인지 상단까지를 노리고 익절을 안 하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다시 이 상태로 지금 내려와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익절을 하시는 게 좋다. 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에서도 보면 4단계로 올라왔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4단계로 왔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횡보 후 기간이 지난 사이클에 비해서 이번 사이클은 훨씬 길죠. 그러니까 이 차트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참고로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는 일체 무시를 하고 그냥 차트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은 여기 이번 사이클의 레인지 상단은 여기니까요. 이걸 한번 끄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번 사이클의 레인지 상단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익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랜드는 이쯤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어제 다른 분이 지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백이 핫했죠. 네. 이게 지금 지백입니다. 지백 이거는 지금 데일리 차트고요. 네. 지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상장을 했죠.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이건 거의 상장 레인지 가까운데 네.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하고 이렇게 하락한 레인지를 뚫고 여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꽤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쯤에서 매집을 했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익절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렇게 상당 레인지까지를 찍고 그리고 나서 올해 6월부터 다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는 이걸 지금 횡보 구간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4단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횡보 채널 안으로 지금 들어온 거죠. 매집 채널 안으로. 근데 이제 이 상대적으로 방금 전에 봤던 알고랜드와 비교해서 지백 같은 경우는 이 차트가 지금 그려져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채널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보면 이 구간이 횡보였는지 아니면 하락 구간의 일부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이렇게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구간이 횡보 구간이다. 그래서 만약에 지백을 노리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기를 깨끗하게 이탈하고 리테스트 할 때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진입하셨다 했을 때는 다시 이렇게 피보나치를 찍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 레벨마다 익절하시고 일부는 새로운 가격 발견 단계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마침
알고랜드 차트를 한번 봤으니까 제가 어떤 기준으로 코인을 고르는지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아니면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이 이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어떤 코인들은 이미 이 4단계에 올라와 있는 코인들도 있고 그리고 4단계를 넘어서 이 상승 단계에 와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이더 한번 볼까요? 이더가 이건가? 네, 이게 지금 이더인데요. 네. 이더 같은 경우는 상승 하락 그리고 행보 그리고 4단계를 지나서 다시 상승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더는 지금 2단계에 있는 거고요. 반면에 방금 봤던 알고 같은 경우는 이 횡보 구간 3단계에 아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이거는 개인의 판단이죠. 나는 적게 먹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싶으면 이더 같은 거를 고르셔도 좋고 아니면 그래 이 정도 리스크라면 내가 한번 이 정도 리스크를 감소하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곳에 베팅을 하신다면 알고 같은 경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본다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크립토캡 그리고 슬롯이 크립토캡 이더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더리움을 대비했을 때 현재 알고랜드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더 대비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아니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커브였었죠. 오늘은 링크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더 대비 이게 링크의 현재 퍼포먼스입니다. 제가 자꾸 이더리움을 대비하는 이유는 이더리움은 모든 알트코인들의 왕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야 다른 코인들도 상승한다. 근데 그때 이더리움 대비 어떤 코인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미래의 가격이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두 번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으로는 참고로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열하게 편리하게 번호를 붙인 것 뿐이고요. 그리고 다음 기준으로는 현재 어떤 섹터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있는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루나크러쉬를 이용하는데 루나크러쉬가 이렇게 편리한 점은 이렇게 버블맵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편리하지만 이게 유료라서요. 여기 처음 들어가 보시면 이게 아마 이게 프리 트라이얼 액티브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클릭할 수 있는 그 제한이 있습니다. 뭐 40번이면 40번, 50번이면 50번. 그게 넘어가면 이제 이게 유료 버전이라서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이게 정보를 마음껏 보시는 곳이라서 그건 조금 불편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섹터가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 기준으로 지금은 에너지 섹터네요. 에너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뭐 파워레저라든가 에너지웨 뭐 저거 저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우스 스크롤도 안 됩니다. 파워레저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파워레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코인게코로 갑니다. 코인게코에서 파워레저를 검색하죠. 파워레저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에너지를 클릭을 하죠. 지금은 에너지 분야가 에너지 섹터가 관심을 끌고 있구나. 그러면 에너지 섹터에 관련된 코인들이 이렇게 쭉 있구나.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눈여겨본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나름 이제 그 DIYOR을 해야겠죠.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디파이라마를 이용을 하거든요. 디파이라마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알고랜드 한번 봐볼까요? 알고랜드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제공을 합니다. 알고랜드에 속해 있는 프로토콜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무슨 뭐 현재 걷어들이고 있는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수익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죠. 가장 직관적으로 보시려면 이게 그
TBL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랜드라는 프로젝트,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프로토콜에 잠겨 있는 총 가치가 얼마인가.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7천 약 한 400만 달러 정도가 되네요. 반면에 커브를 한번 볼까요? 커브 파이낸스를 한번 보면 여기는 23억 달러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ENA를 한번 볼까요? 에테나를 보면 여기는 12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100%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 해당 프로젝트에 얼마만큼의 돈이 담궈져 있는가를 본다는 것은 꽤 큰 의미가 있겠죠. 네. 참고로 이 여기 디파이 라마 같은 경우는 주로 디파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어떤 이 데이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보셨던 커브 파이낸스 같은 걸 보면 커브 파이낸스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매트릭에 가셔서 매트릭에서 이렇게 이게 수수료와 이익, 수익, 특히 수익이 중요하죠. 이 프로토콜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가. 여기서 커브를 한번 볼까요? 네, 커브 파이낸스 어떤 경우를 보면 이게 24시간 동안에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ENA 에테나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에 이 정도 8만 달러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냥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순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나오죠. 24시간을 기준으로 이만큼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하는 제품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펜트몰렌 같은 경우도 24시간에 58만 달러, 뭐 주피터 같은 경우도 56만 달러, 에이브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리더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실 때 오늘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알고랜드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단계에 있죠. 반면에 커브 차트를 한번 볼까요? 커브도 지금 3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보 구간, 매집 구간에 있는 거죠. 근데 두 개 차트를 비교했을 때 A라는 코인도 3단계에 있고 B라는 코인도 3단계에 있다. 그런데 내 시드 머니는 한정적이다 했을 때 어떤 곳에 투자를 할지, 어떤 곳을 타겟으로 삼아서 진입을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이렇게 디파이 라마라든가 아니면 디파이 라마처럼 뭐 어떤 그 TBL이나 실제 수익 그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어느 섹터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내가 많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매도를 할 때 그 매도할 물량을 받아줄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자산이나 폰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 거를 받아줘야 제가 수익을 내죠. 그렇다면 누군가 받아줄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로도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그 이더 대비 어떤 퍼포먼스를 봤을 때 현재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더가 전고점을 뚫고 상승을 했을 때 어떤 코인이 더 이더 대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인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시라, 그런 의미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이거는 제 기준이기 때문에 뭐 제 기준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더 추가하셔도 좋고, 또 뺄 것은 빼도 좋고, 자신만의 기준을 거시고 해피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